청와대 고위공직자 수사처장 후보를 최종 2명으로 압축하는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가 일방적으로 의결될 경우에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된 내용 손수호 변호사 새로 모시고요.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저희 국회에 다녀왔는데요. 일단 여야가 만나서 6번째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김민하 평론가, 오늘도 이 회의가 순조롭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쭉 들으셨듯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그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는 무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당이 일방적으로 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을 하는 그런 과정을 뭐 강행할 경우에는 법적 대응까지도 불사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논의가 되는 유력해 보인다고 하는 이제 공수처장 후보들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측은 이제 좀 여러모로 결격 사유가 있다, 기준에 맞지 않다. 지금 공수처라고 하면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나 이런 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수사 경험이 부족한 이런 사람들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추가적인 후보 추천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반면 여당은 오늘 이제 후보 추천이 완료가 되고 그래야 이제 내년 초에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지기 때문에 뭐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오늘 완료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논의가 이 양쪽의 그런 갈등 관계 속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러면 이제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예. 네. 오늘 회의가 공수처장 후보를 최종 2명으로 압축하는 회의인데 일단 가장 유력한 후보 누가 꼽히고 있습니까? 일단 새로운 인물이겠느냐라고 하는 점부터 좀 확인해봐야 되는데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아주 새로운 인물을 여당에서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그 전에 다른 경로로라도 어느 정도의 정보가 있을 텐데 전혀 없거든요. 따라서 그동안 이야기 나왔던 인물 아니겠느냐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거의 그 마지막 관문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좌절된 인물들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지난번에 그 7명 중에 여당 측에 5명이 찬성했지만 야당 측에서 이제 1명이 이제 찬성을 더 이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되지 않았던 5표를 얻었던 인물들이 있거든요. 전현정 변호사 그리고 또 김준욱 헌재 선임연구관인데요.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혹시 그 2명이 유력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건희 변호사죠.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역시 당시에 그 4명이 동의했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7명 중에 6명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여당에서 전략을 또 수립했을 테고 또 이번에는 7명 중에 5명만 동의하면 되기 때문에 뭐 이론적으로 보자면은 기존의 인물 말고 새로운 인물을 정치적인 부담을 더 덜고 더 새로운 인물을 추천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걸 볼 때 기존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던 전현정 변호사나 김준욱 헌재연구관 쪽으로 기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관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다 이 인물들을 소개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진짜 앞서 언급해주신 김진욱, 전현정, 이건희 이 세 분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좀 부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전현정 변호사는 유일한 여성 후보입니다. 전체 중에 유일한 여성 후보고요. 또 판사 출신입니다. 지금도 법무법인 고문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2016년까지 판사직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고 다만 수사에 직접 관여했거나 또는 수사와 직접 관련 있는 부처에서 일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는 분이고요. 또 김준욱 헌재 선임연구관의 경우 역시 판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판사직을 그렇게 오래,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변호사 경력이 훨씬 긴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과거 99년이죠. 변호사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99년에 그 조폐경사 파업유도 사건 특별검사가 임명돼서 수사를 했는데 그때 수사관으로 파견된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생활을 거쳤고요. 그 후에 지금은 헌법재판소에서 10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한변협 추천인데요. 이분 검사 출신입니다. 따라서 이 3명의 유력한 후보들의 어떤 그 공통점도 있는 반면 또 차이점도 있는 상황이죠. 네, 오늘 2명으로 후보가 압축이 되면 앞으로는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일단 오늘 2명으로 압축이 되면 그게 이제 대통령에게 이제 보고가 되는 것이고요. 대통령에게 이제 넘어가면 대통령이 그 2명 중에 1명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네. 그 사람이 이제 공식적으로 공수처장 후보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공수처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보는 대로 이렇게 좀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확정이 되면 이제 비로소 이제 공수처장이 탄생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이제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서 공수처 검사들이나 이런 인사를 또 만드는 인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구성이 돼서 또 이제 거쳐야 될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오늘 이제 추천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당장 이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짧게 잡아도 내년 초가 돼야 이 기본적인 어떤 구성이 갖춰지지 않을까 이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민주당이 검찰개혁 시즌 2를 예고한 상황인데 그 목소리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 듣고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판사 사찰 문건에 관해서도 제19 감싸기식 수사도 검찰의 99만 원짜리 불기소 세트 술접대도 대통령에 대한 항명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의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흔한 유감 표명조차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과정입니다. 멈추는 순간 검찰개혁은 실패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멈추지 않습니다. 기존 권력기구 개혁 TF를 당내 검찰개혁 특위로 전환시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 듣고 온 것처럼 일단 민주당 측에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검찰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검찰 개혁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정말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솔직히 뭘 개혁하겠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요? 아니면? 네,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고 예, 예. 또한 지금은 과거에 순수한 취지에서 했던 검찰 개혁이라는 용어가 많이 왜곡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예. 우선 어느 조직이나 개혁 필요성은 있습니다. 또 어느 조직이나 적어도 개선의 어떤 여지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되는 것이고 잘못이 있으면 바꿔야 되는 것이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제거해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께서 말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 추미애 윤석열 갈등이 있고요. 예, 예. 또 그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 보면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 또 그와 함께 정권과 검찰총장 측과의 또 갈등이 있었죠. 예. 이것 때문에 시즌2를 하겠다고 한다면 동의하기가 쉽지 않죠. 다만 최대한 선의가 있다고 본다면 이런 해석은 가능할 겁니다. 검찰도 당연히 개혁 필요합니다. 개혁 대상입니다. 잘못한 일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불과 얼마 전까지도 스폰서 검사가 문제를 일으켰고요. 그리고 또 그 스폰서 검사가 들통나지 않은 스폰서 검사가 지금 뭐 아무도 없다, 전혀 없다 이렇게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한 검찰이 그동안 여러 건의 간첩 조작 그리고 또 무고한 시민에 대한 범죄 조작 등을 통해서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예. 특히 시국 사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에 대한 반성이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한 검찰 개혁이라면 모든 국민들이 다 동의하고 찬성할 겁니다. 예, 예. 그렇다면 국론이 분열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측면에서의 검찰 개혁이 아니라 정권의 불편한 또는 정권과 각을 세운 검사에 대한 어찌 보면은 응징 차원의 개혁이라면 예. 또는 그렇지 않다라도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라면 예, 예. 이거는 오히려 정권에 부담이 되고 또한 정치적으로는 뭐 유불리가 따로 있겠죠. 예. 또 이득이 될 수도 있겠고 그 부분은 뭐 제가 판단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네. 다만 법조계 내에서 과연 다수의 법조인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겠느냐.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가장 네, 크게 네,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동안에는 수사권이 좀 축소되는 정도였는데 아예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검찰 수사권을 이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예. 지금은 뭐 전면적으로 그동안 인정이 됐고요. 또 아예 못하게 하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뭐 예. 둘 다 일리가 있어요. 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네네. 다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논란이 있었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했고 또 이 문재인 정권 행정부 내에서도 또 당시에 그 김부겸 장관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 다 또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고 예. 어렵게 만들어낸 게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 아니고 예. 또 그의 바탕에서 법령이 다 바뀌었고요.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시행도 하기 전에 먼저 이것도 안 되겠다. 자,
지금 우리가 준비해 놓은 거 이거 틀렸다. 예. 더 강하게, 더 다 빼앗아 오겠다. 이런 방향이라면 예. 글쎄요. 상당히 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거죠. 네. 예. 기존에 바라보고 있는 어떤 사법 행정이나 이런 뭐 수사권, 기소권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이제 동의하지 않는 목소리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의 권력기구 개혁 태스크포스 이게 검찰 개혁 특위로 이제 전환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검찰 개혁의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의 핵심은 결국에 기소와 수사를 분리한다 이거입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검찰 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고 이제 기소를 명시상부한 이제 기소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과거부터 이제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검찰 개혁의 핵심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네. 다만 이제 문재인 정권이 시작되면서 이른바 이제 적폐 수사나 이런 것들을 검찰이 진행을 하면서 이 직접 수사의 축소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좀 어렵게 된 상황들이 또 이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손수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절충적인 차원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둔 형태로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후에 그러면 이 수사와 기소를 완전하게 분리되는 형태로의 그러한 검찰 개혁을 또 해나가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있었는데 네.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아야 되는 것처럼 그동안 정치적인 맥락이 형성이 되면서 다소 이게 퇴색이 돼 왔던 거죠. 다만 이제는 윤석열 총장을 내쫓으려고 많이 이제 노력을 했으나 안 된 거 아닙니까? 예. 안 되는 걸 계속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만하고 예. 이제는 애초에 이제 하고자 했던 제도 개혁으로 돌아가자 이런 취지의 이제 어떤 정치적인 계획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이 검찰은 이른바 이제 뭐 기소청 이런 네네네. 방식으로 기소를 전담하는 기구로 바꾸고 수사를 하는 조직이 그럼 따로도 있어야 되죠. 그러면 어떤 국가수사청 이런 형태로 수사 전담 조직을 만들자 뭐 이런 얘기도 한쪽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예.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 경찰이 또 갖고 가야 될 국가수사본부라든가 이런 것과의 역할 분담 이런 것들도 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일단 기소와 수사의 완전한 분리 이 정도의 좀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후에 이제 좀 논의가 계속 돼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튼 뭐 여러 우려들도 나오고 있고 이제 이것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요.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방향들 또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는데요. 손수호 변호사, 김민하 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